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3월 3주차 첫 번째 월요일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이번 주 주요 일정들 확인해 보면서 전략까지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정부 부처의 주요 일정과 기업 일정 그리고 보도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 일단 15일이죠. 자, 시장 조성자 공매도 제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롯데 글로벌로지스 기업 고객 대상 택배비 인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물류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한번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G전자와 룩소프트의 전장 합작사가 생기잖아요.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죠. 자, 실제로 그래서 이 알루토라는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G전자의 어떤 또 미래 성장성과도 연동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LG전자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뭐 LG전자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LG전자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이번 주뭐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종목들이 좀 잘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정도라면 뭐 견조한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국무총리 수소연료전지 선도기업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 오늘 흐름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뭐 두산 퓨얼셀도 있죠. 한번 주가 볼게요. 자, 오늘 뭐 시장 대비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강보합권 흐름 장 초반에 낙폭을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미코란 기업도 있죠. 자,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미코 역시나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대비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 추이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이런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섹터에 대한 정부의 일정들은요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섹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있습니다. 오늘 또 2050 탄소 중립 전기전자 전지업계 동참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 또는 전지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오늘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일정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국무회의가 항상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움직일 수 있겠죠.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있는 종목이고요. 또 삼성전자 언팩 행사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뭐 스마트폰, 휴대폰 부품, OLED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협회와 반도체 협회 차량용 반도체 협력 MOU 체결 그리고 기업 교류회 개최가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든다는 뉴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공급은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협회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협회에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FOMC 미국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증시를 억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발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8일 전까지는 관망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관망세가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장에서는 무엇보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포트를 좀 구성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 개선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비중을 실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8일날 드디어 SK바이오사이언스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SK케미칼이라든지 SK 관련 이제 계열사들 움직일 수 있겠죠. 한번 오늘 흐름만 볼게요. 자, 일단은 SK 보겠습니다. SK 지금 현재 조금 빠지고 있네요. 아직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고요. 오히려 SK케미칼이 좀 더 관심이 높을 수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오늘 사실 미리 지난주에 좀 올랐었죠. 1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워낙 또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되 그래도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이 몰리는 섹터인 만큼 급등과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는 마시고요. 조금 단기 대응이 좀 수월하신 분들 위주로 한번 매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페덱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종합 물류 관련된 기업들 한번 흐름 보시고요. 아마 실적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 서비스 종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감원의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 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니뮤직 실감 음악 컨텐츠 SF9의 VP 앨범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 음원 관련주들, 음반 관련 종목들, 지니뮤직, FNC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패션과 의류 관련된 종목들 흐름 한번 연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일날 같은 경우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 후보 확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움직일 수가 있겠죠. 다만 역시나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항상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좀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요. 특히나 주린 여러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못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미리 좀 정하시고요. 확실히 그 목표가와 손절가를 지키는 매매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지표 일정을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산업 생산 좀 전에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중국 지표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중국 지수가 낮에 아침 초반에는 조금 안 좋았거든요. 이러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중국 오늘 지표는 좀 괜찮게 나왔고요. 자,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일정들이 좀 있죠. 근원 소매 판매가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기업 재고, 자동차 제외 소매 재고 일정이 있고요. 관련된 산업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항상 있는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가 있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 미국 무역 수지, 일본 무역 수지, 그 다음에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목요일 가장 중요한 거죠. 뭐 금리 예상도 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FOMC 이제 성명서 발표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죠. 확실히 우리가 요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 국내 본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일본은행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화정책 회의록 발표도 있고요. 금리 결정까지도 나오는 날이니까요.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수요 예측 일정입니다. 최근 이제 청약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수요 예측 일정들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없지만 내일부터 NCS를 시작으로 해서 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측 일정 확인하시고, 자,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노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해성 TPC, 그 다음에 NCS 이런 기업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규 상장 일정 내일 같은 경우 DB금융스펙 9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 이뮨텍이 있고 17일날 바이오다인, 그 다음에 18일날 드디어
SK바이오사이언스 발표가 있습니다. 따상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청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 주당 한 1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매수 못하신 분들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SK 바이오팜이라든지 SK 케미칼이라든지 SK 이 관련된 기업들로 수급 이동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단기적인 내용일 수 있으니까요. 짧게만 보시고 한번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설명에 오늘 MK전자와 젠백스 이마트가 있고요. 화요일날 LG U+와 CJ ENM, 그 다음에 수요일날 아바코 일정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기업 설명의 내용들 서치해서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당 증자, 감자, 추가 변경 상장 일정들 항상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항상 주식수와 관련되어 있는 일정들은요, 물량 출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일정들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런 것도 올려드리죠.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보호예수 해제 일정은 해제일부터 해서 물량이 출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수급 주체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을 때 바로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정도에 팔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호예수 제도인데,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주요 주주들도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물량 출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높은, 즉 총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해제 주식수가 많은 그런 기업이라면 물량이 그만큼 더 많이 출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리스크 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율이 높은 종목들 가지고 있다면 조심하시고, 내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있네 라고 한다면 일단은 해제 일정 지나고 나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있는 삼성제약 그리고 제이콘텐트리, 코스피에서는 이 두 종목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에코마이스터가 있었어요. 자, 에코마이스터 지금 5.69,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에코마이스터 오늘 괜찮네요. 그죠? 1% 오히려 상승이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좀 작은 것들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문제는 이제 16일 내일 MPD가 32%나 되네요. 그죠? MPD 한번 미리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한번 볼게요. MPD. 자, 오늘 조금 그래도 괜찮네요. 이 정도면. 하지만 이제 내일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물량 출해 가능성이 높은 물량들이 32% 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호예수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서 대응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아직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코스피 약보합권, 그 다음에 코스닥도 강보합권,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는데, 역시나 FOMC 발표 이전까지는 관망세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수급 유입이 아직은 좀 들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래도 강하게 팔지는 않고 있지만 오늘 코스피 좀 기관들이 좀 많이 팔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중국 지표도 좀 잘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아직도 박스권을 봤을 때 올해 들어서 저점에 가깝습니다. 좀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 실적들도 상당히 좋고요.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PER이나 PBR, 국내 증시의 PER과 PBR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함께 국내 증시 좀 기대해 보면서 좋은 수익률 다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증시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